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종목 장세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종목들이 가기 위해선 또 이슈가 붙어줘야 합니다. 어떤 이슈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오늘도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에서 호재 소식이 나왔죠.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할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도 원준 현재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한농화성도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웨어러블용 전고체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배터리로 확산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수급이 이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까 지난주에 강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일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팔아야죠. 파는 게 맞고 일단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고 볼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꾸준히 있고 지금 그 삼성 SDI가 개발한 게 아니라 삼성 전기에서 MLCC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MLCC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소형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뭐 휴대폰용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용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 기술 자체가 좀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그래서 웨어러블 쪽으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전자에 납품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고객에 이제 테스트를 맡겼다 아니라 일부 납품을 했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환호하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과 이걸 만드는 기술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좀 이게 좀 저는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냥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제 좀 확대 해석을 했는데 저는 아직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삼성전기가 개발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맞지 않다. 예, 그래서 오늘 올라오면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은 매도 기회일 수 있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굳이 따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좀 관련주들은 좀 조정이 나와서 좀 빠졌을 때 사셨다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파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모멘텀 플레이다. 남은 오후장에 혹시 수익이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금리 인하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2차 전지 여전히 고평가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2차 전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해리스 관련해서도 확실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한 가지가 배터리 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할부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고가 제품인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 쪽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계 리포트를 봤을 때 국내 배터리사들은 유럽 쪽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많았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독일에서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구매 시에 보조금 주는 거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코멘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다시 한 번 전기차 구매의 수요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증가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수요 증가가 유럽에서 나타나게 주기 시작한다는 게 데이터상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결국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바닥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자리부터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기보단 아직은 그래도 남아서 뭔가 넘어가야 될 지금 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매매 관점이 일단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단기적으로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았지만 짧은 관점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오늘 또 음식료와 화장품 종목들이 강합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수출 이상무를 확인했는데요.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수출 호조 보였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연말 소비 시즌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자들은 특히 생일 때 가장 무난하게 좀 선물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립스틱이라든지 핸드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연말에는 또 선물할 일들이 더 많잖아요. 예. 이가람 매니저님, 네. 화장품주들 K뷰티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도 좋게 보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보통 3분기는 좀 쉬어간다는 종목도 있었고 3분기까지 성수기인 종목이 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ODM 종목이거나 뭔가 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까지도 잘하면 좀 이어질 걸로 전망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다음 달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할로윈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이어지는 결국 연말에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 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이 분명히 한 번 더 이슈가 될 것 같고 실제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적량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적 데이터가 올라오고는 지금 시즌이 화장품 종목을 잘하면 이제 올해 가장 마지막으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콜마가 계속적으로 주문량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콜마의 3분기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뭐 한국콜마나 아니면 이번에 선적 데이터가 많이 올라온 뭐 APR 아니면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뭐 실리콘투 이런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화장품 종목들은 이번이 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좀 매매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과 다음 달 지금 화장품주들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콜마 APL 실리콘2 오전장에 비해서 지금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장중 눌림목 구간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세 가지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컬처 인기에 힘입어서 최근 과자 수출도 증가하면서 현재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빼빼로와 꼬북칩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뭐 과자 수출액이 라면과 뭐 담배, 전자담배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동기보다 15.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화장품 주가에 비해서 음식료 주가는 최근 좀 더 조정을 많이 보였잖아요. 횡보세를 보였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상반기 때 워낙 좋았던 섹터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음식료랑 화장품일 텐데 화장품도 지금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왔지만 사실은 음식료 관련돼서도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자류도 그렇고 뭐 라면류도 그렇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가 이제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음식료도 한번 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과라든지 그다음에 라면류들 여전히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꼬북칩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입맛이 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빼빼로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고, 예, 꼬북칩 한번 먹어야 되는데 라면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제 중독성이 강한 특히 이제 오리온이라든지 뭐 크라운제가 그다음에 지금 뭐 삼양식품, 농심 이런 종목들은 주요 종목들은 좀 한번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타이밍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반도체도 좀 시끄럽고 뭐 2차 전지도 시끄럽죠.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빠져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지금 또 너무 높고 그럼 조정 잘 받은 화장품이나 음식료 섹터에서 일부 종목을 좀 편입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음식료주를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탑픽주로 준비해 오셨을지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일부 종목들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지금 주도주 자리를 되찾았는데 지금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HLB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모멘텀이 남은 기업들을 쫙 나열해드리면서 HLB를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재심사 신청서를 FDA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최근 전고점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기업이 바로 HLB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먼저 5월 14일 날 리보세라닙 국내 최초 FDA 승인 항암 신약 탄생할까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0만 원까지 주가가 갔습니다. 하지만 FDA 승인 실패 소식이 나오면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고요. 최근에 허가 재신청 소식이 들려오면서 97,600원대까지 찍었고요. 현재도 9만 원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제약 바이오 투심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패 안 해야죠. 예, 뭐 일단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분위기는 뭐 회사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자료를 더 보완해서 그리고 또 없던 자료 이제 추가적인 자료까지 다 이제 붙여서 제출했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4개월 만에 재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한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봤는데 한 4개월 이내에 좀 했고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오늘 아침엔 좀 주가가 강했는데 지금 윗골을 좀 달고 있죠. 여전히 이제 그 뉴스 나와서 이제 단기 매도한 물량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다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다 개별 이슈로 그 회사들만의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다 잡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전처럼 바이오가 가면 우우 다 같이 가고 뭐 다 같이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실패해도 영향력은 그닥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HLB 자체로 보면 여전히 지금 그 간암 관련돼서 지금 1차 치료제 도전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여러 암들 이제 적용증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즘의 이 적용증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가치도 너무 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서둘러서 먼저 이제 고민하시기보다는 잘 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항상 근데 안 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대비가 사실은 필요 없죠. 예, 안 되면 그냥 뭐 하락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도 하락했다가 다시 다 올라온 것처럼 항상 그 다음이 또 스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HLB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순항 중이지만 일단은 후속 뉴스를 한번 잘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를 제외하면 그동안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은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3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108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근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이런 신고가 경신 중인 종목들 비중을 늘리자니 내가 사면 왠지 이때가 고점일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안 사기에는 조금 아쉽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비중 확대 관점 유효한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슬슬 좀 수익을 챙겨봐야 될 때인지 궁금해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원래 보통 제약바이오들은 9월달하고 10월달에 전통적으로 좀 약해왔던 모습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다 약간 수급이 좀 차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안 내려오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맞고요. 지금 상태에서 주도 업종에서의 모습은 맞는데 오늘처럼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온다거나 다른 섹터가 올라왔을 때마다 결국 약간 수급적으로 좀 차 있는 종목에서는 오늘처럼 삼성바이오는 올라가고 있지만 다른 제약바이오는 물리는 것처럼 수급적으로 좀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계속 가져가기보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는 더 늘려나가는 관점보다는 약간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비중 관리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주에 마이크론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만약에 크게 올라온다든지 뭔가 어떠한 포인트가 생겨서 장 자체가 바뀐다면 그때는 가장 빨리 차익 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잘하면 또 제약바이오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번 주에 흐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지 시간 25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막 옮겨간다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바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반도체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불탈까요? 아니면 수익을 챙길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바이오텍 회사들 그다음에 CDMO까지 같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온 기회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금리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주요 이제 스타 유한양을 비롯해서 스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사실은 그 중국 제재, 그 생물보안법 때문에 더 이제 수급이 몰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된다 갖고 계신 분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사기보다는 조금 조정이 바이오텍 생각보다 근데 조정이 올 때는 또 세게 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도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하루에 5, 6%씩 그냥 빠질 수도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바이오텍 회사들은 특히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럴 때 아무 이유 없이 좀 많이 빠질 때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매수 대응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바이오는 하고 싶고 잘 모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을 지금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셀트리온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0만 원대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 내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좀 길목 잡기를 하시는 것도 좀 길게 보시면 셀트리온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셀트리온 참 매력적이다라고 특징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전장에 4% 넘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한 1%대 상승세 그치고 있습니다. 장중 눌림목 구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등 중인데 왜 삼성전자는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 조정을 마치고 오늘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또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이번 주 현지 시각 25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아까 전에 이제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 쪽으로도 시장의 수급이 확 또 쏠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슬슬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볼까요? 근데 반도체는 지금 미국 상황 보더라도 AI 반도체와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가 좀 올라가곤 있거든요. 그와 반면에 이제 AI 반도체가 조금 거리감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못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결국 국내에서도 SK 쪽에서는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이유도 AI 반도체를 완전히 엮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번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벤트는 결국은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지만은 그냥 우려감 해소 정도를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결국 턴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4분기 때가 중요할 텐데, 지금 잠깐 제 화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분기 때 지금 올해 전망치 또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가 다시 턴에서 올라가 주게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반도체 내려왔던 이유가 올해 컨센 자체가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 내려왔는데, 4분기 안에 이게 다시 영업이익 컨센 자체가 턴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주게 되면 그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일반 레거시 관련 종목들은 4분기 안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포지션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처럼 단기 매매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미국을 보더라도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도 올라가거든요.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와 연관된 반도체 종목들만 보신다면 지금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업종별 수익률로만 봐도 지금 반도체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AI 반도체에 국한해서 일단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TSMC와 함께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133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 사실 좀 오를 줄 알았거든요. 삼성전자 여전히 한 1%대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 소식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죠. 뭐 공장을 짓는다 그런 거지 뭐 이게 지금 그거는 뭐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 관심이 있다. 지금 아랍권에서 그 관심을 보였던 건 오래됐고요. 이제 이 부분은 공급망 이슈와도 좀 같이 연결돼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유럽 쪽 담당을 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거 자체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냥 뭐 이렇게 영향이 큰 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뉴스로 지금 올라오는 게 장비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HPSP 같은 그런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보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걸로 지금 당장 좋아질 만한 건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의 현물을 한 6,3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거의 3분의 2가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사는데 삼성전자 왜 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전자가 그럼 반등하려면 지금 약속을 좀 지켰어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8월 말까지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죠. 지금 9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도 아직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빨리 확정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레거시 관련돼서는 여전히 지금 좀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 삼성전자 지금 돈 버는 게 레거시밖에 없는데 레거시가 안 좋으면 실적도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SK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올해도 HBM으로 5조 이상, 내년에도 10조 이상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살아남는 건 SK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당분간 그러면 바닥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는 투자 적기는 아닌 것 같고 바닥을 좀 잡는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닥을 잡는 과정을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슈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 순서로 이제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 알아볼게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 아까 음식료주라고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뭐 지금 삼양식품을 갖고 나왔는데요. 삼양식품, 라면, 대정주죠. 삼양식품이 못 가면 농심도 못 가고요. 음식료 다 못 갑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뭐 과자 일부 뭐 팔린다고 해서 꼬북칩 예전부터 잘 팔렸습니다. 근데 지금 뭐 빼빼로 꼬북칩 잘 팔린다고 해서 롯데라든지 이쪽으로 오리온을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여전히 삼양식품을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다 생산을 하는데 주로 수출이 많이 되죠. 대부분 수출용인데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잘 받고 70만 원대까지 갔다가 4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한 65만 원 정도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가람 매니저의 탑픽주 바로 알아볼게요. 네, 저는 이스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AI 반도체 관련해서 실제로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단기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단기 매매를 노려보신다면은 이 종목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45,000원, 네, 손절가는 3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는 일단 삼양식품이 가야 음식료주 다른 종목들도 간다라는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AI 반도체는 일단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안에서 이수페타시스를 탑픽주로 목표가 45,000원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